자, 이어서 고3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원 X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아까 봤던 문제들과 동일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ASD를 준비하고요. A와 B에 X를 각각 2회에 걸쳐 주사한 후 A와 B에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요. A하고 B라고 나눠놨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동일하게 특이적 방어작용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나의 A에서 동그라미 기억을 분리하여 C에, 그리고 나의 B에서 동그라미 니은을 분리하여 D에 주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기억과 니은은 혈장과 기억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다음 그래프가 어떤 게 오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은 혈장인지 기억세포인지 바로 맞출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아래 그래프를 보니 생쥐 C에서 2차 면역 반응이 바로 일어난 것을 보아, 자, 기억을 분리해서 C에 투입했으니까 이 기억이 기억세포일 거고요. 그 다음 니은은 혈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A는 동그라미이다. 네, 맞고요. 니은 구간 1에서 X에 대한 항체가 형질세포로부터 생성되었으니까 이렇게 항체 농도가 증가했겠죠. 그 다음 디귿 구간 2에서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체 P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P로부터 두 종류의 백신 후보 물질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을 얻습니다. P, 기억, 니은 세 개 다 노출된 적이 없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쥐 1에서 5를 준비하였고요. 그 다음 표와 같이 주사액을 1에서 4에게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자, 다의 3에서 니은에 대한 B림프구가 분한 기억세포를 분리해서 5에다가 주사를 하였는데요. 그랬더니 이 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의 1과 2 그리고 라의 5에게 각각 P를 주사하였더니 1의 경우에는 죽었고요. 그리고 2의 경우에는 살았고 5의 경우에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사액을 기억을 넣었던 1의 경우에는 지금 마 단계에서 죽었던 거에 반해서 동그라미 니은을 넣었던 2번과 5번의 경우에는 생존이 되었습니다. 즉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백신으로서는 기억보다는 니은이 훨씬 더 적합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에서 P에 대한 백신으로 기억이 니은보다 적합하다라는 문장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니은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다의 2에서 동그라미 니은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 디귿 마의 5에서 자, 기억세포를 분리해서 주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로 분화가 일어난 다음 항체를 바로 생성했을 겁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방어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가 형질세포에서 X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고 나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X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의 경우에는 체액성 면역이 되겠고요. 나의 경우에는 세포성 면역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가가 일어나는 것 맞고요. 니은 나는 특이적 방어작용. 둘 다 특이적 방어작용이죠. 그다음 디귿 이 사람이 X에 다시 감염되었을 때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형질세포로 분화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보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기억세포에서 형질세포로의 전환은 가능하나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될 수는 없다는 점만 잘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사람 P가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난 방어작용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은 보조 T 림프구와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요. 먼저 대식세포에서 이렇게 항원을 제시하고 나면 이걸 인지하는 게 바로 보조 T 림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것은 세포 독성
T 림프구일 거고요. 자, 그럼 보기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대직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하는 것 맞고요. 그다음 니은. 동그라미 니은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형질 세포로 분화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자, 형질 세포로 분화되는 건 B 림프구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틀린 게 되겠고요. 디귿. P에서 이 사람 피에서 세포성 면역 반응 지금 일어나는 거 보여주고 있죠.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022년 9월에 출제된 모평 문제고요. 검사 키트를 이용해서 병원체 X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키트를 많이 사용해 봤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항원 항체 반응과 연결시켜서 출제한 문제로서 이 당시 출제됐을 때만 해도 이걸 소재로 출제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신선한 문제였는데요. 최근에 이런 문제가 또다시 한 번 더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검사 키트에 떨어뜨리면 시료는 물질 동그라미 A와 함께 이동을 합니다. 동그라미 A는 X에 결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검사 키트의 1에는 이 동그라미 기억이 그리고 2에는 동그라미 니은이 각각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X에 대한 항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동그라미 A에 대한 항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위에 그림을 보면 동그라미 A랑 직접 결합하고 있는 니은이 바로 동그라미 A에 대한 항체가 될 거고요. X랑 결합하고 있는 기억이 바로 X에 대한 항체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의 각각 항원이 결합하면 동그라미 A의 색소에 의해서 띠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밑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동그라미 니은은 동그라미 A에 대한 항체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B는 X에 감염되었다. 자, X도 검출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도 색깔이 나타난 요 B의 경우에는 X에 감염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디귿, 검사 키트에는 항원 항체 반응의 원리 이용됐죠. 항체가 지금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재를 활용했지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항원 항체의 특징들을 물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제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병원체 X와 Y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X와 Y에 모두 항원 동그라미 가가 있고요.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와 Y에 노출된 적 없는 생쥐 1에서 4를 준비합니다. 1에게 X를 그리고 2에게 Y를 주사하고 일정 시간 지난 후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X를 주사한 1의 경우에는 살았던 반면에 Y를 주사한 2에서는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나의 1에서 즉 살아있는 생쥐에서 가에 대한 B 림프구가 분한 기억세포를 분리한 다음 3에게 X를 그리고 4에게 다의 기억세포를 주사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3과 4에 Y를 각각 주사하였는데요. 3과 4에서 이 동그라미 가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는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에서 가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는요. 그냥 그래프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T2가 더 높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구간 기억에서 가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 지금 어느 항체 반응이니까 특이적 방어작용 맞죠. 디귿 구간 동그라미 니은에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서 했던 얘기와 동일합니다.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는 이제 전환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위에 문제 내용을 분석할 필요도 없이 사실 보기만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보기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시간 단축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총 12문제, 2학년 6문제, 3학년 6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지필평가 범위까지 선생님하고 길게 좀 달려왔는데요. 지금 학습지 페이지 수만 해도 66페이지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교과서 그리고 학습지 잘 보셔서 1차 지필평가 준비를 잘 하시고요. 이번 명절 연휴 기간이 끼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도를
여러분들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다 완료를 했고요. 더 추가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4단원부터는 2차 지필평가 범위이기 때문에 이 3단원까지 내용 잘 기억하시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3단원 이해도 평가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해당 내용들 특히나 빈칸 부분들 잘 외워서 실수하지 않고 다 맞출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 물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마무리하는 10월달 돼서는 조금 여러분들도 워밍업 차원에서 이해도 평가 준비도 잘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